요즘에 제가 이제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번에 한 10% 정도 가격이 빠졌죠. 무확신.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 방송이 무슨 비트코인을 투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이지 뭐 투자를 권유해 가지고 운용수수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신이 들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런 것은 전부 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방송을 하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비트코인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그런 것은 자 어제 이제 이렇게 이분이 자기 수익 모델 가운데서 비트코인을 사모아 가지고 회사 가치를 극대화한 일명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를 최초로 만들고 현재 상장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씨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씨죠. 팍스뉴스에 가가지고 한 3분 정도 아주 좋은 그런 인터뷰를 소개하는데 그게 한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천성상 이봉님인데 2020년 가을부터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일찍 시작하셨네요. 4천만 원을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고 2021년 쌍봉 롤러코스터를 거쳐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후에 비트코인이 21,000 하점을 찍고 더 폭락장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이후에 사지 못하고 이제 비트코인 소량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 박사님 같은 전통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을 설명할 정도면은 저도 사실 이제 와서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충분히 있었으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죠 이분이. 그런데 자본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구입을 못한 겁니다. 이런 비트코인은 4년마다 폭등과 여러분들 폭락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죠. 이게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그동안 10월 달에 보인 성적표입니다. 2017년도에 잠복기를 거쳐 가지고 한번 폭등을 하고 2021년도에 잠복기를 거쳐가 또 폭등을 하고 2025년도에 폭등을 하다가 여러분 그다음에 그냥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한번 폭등할 때 60% 50%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그런 상품입니다. 변동성이 무진장 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 가운데서도 비교적 시장 평균보다 변동성이 큰 그런 분야가 반도체 분야입니다. 반도체 분야보다도 월등하게 변동성이 큰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따르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러분들 상품인 거죠.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폭락을 하는 겁니다.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이렇게 한번 콜렉션 페이지 조정될 때는 30% 40%도 떨어집니다. 2019년 2020년 2022년 2024년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의 그런 사이클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분들 자기 돈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선뜻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분야인 거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오르고 내리고 관계없이 10년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 2016년 2020년 과거 14년 지금 16년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소강 상태다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또 폭락을 하겠죠. 소강 상태다 폭등을 하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빚을 내가 이런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이 보시죠. 한번 오를 때 92배가 오르는 겁니다. 92배, 30배, 8배, 17배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름 심장으로는 견디기가 미천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저축하는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무리하게 여러분들 절대 작업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할 수 있으면 수익률은 엄청난 거죠. 장기 투자를 해서 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점에서 83%가 떨어지는 겁니다. 고점에 84%가 떨어지고 고점에 77%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또 이렇게 좀 심장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83%가 폭락하고 84%가 폭락하고 77%가 폭락하고 폭락폭은 점점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4년 터울로 해가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좀 투자한다는 것은 타이밍을 잘 맞추면 여러분들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내리면 38%, 38% 하락, 33% 하락, 38% 하락, 36% 하락, 29% 하락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이런 폭락장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소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품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하게 제가 자주 권했던 미국의 SCHG나 FTC나 이렇게 여러분들 QQQM이나 이렇게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펀드를 들면은 대개 15% 20%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재산을 많이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을 장기 투자를 나는 그냥 버린 시험 치고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면은 나중에 수익은 엄청납니다. 1년에 102%, 3년에 85%, 5년에 61%, 10년에 86%, 10년 전에 투자한 사람은 연평균 86% 수익을 여러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이런 꽂히게 되면은 다른 주식을 투자를 못합니다. 시시해 가지고. 가장 수익성이 좋은 그런 상장지수 펀드가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명품 펀드인 반에크그룹의 SMH입니다. 세미컨덕터와 관련된.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33%, 53% 이게 거의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한 해에 30%씩 이런 불어나게 되면 돈이 얼마나 이런 빨리 불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여유자금을 갖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고 한 10% 아주 내가 공격적으로 하겠다면 20%에서 25%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개 10%를 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1%에서 6% 거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1에서 6% 정도 내에 비트코인에 노출하는 것 정도니까 나중에 꽝이 되더라도 제로가 되더라도 그렇게 타격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왜 납니까? 이거는
SMH나 XLK나 QQQ나 이런 것은 실물을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산술적 성장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 푸른색 커브와 같은 겁니다. 성장 곡선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여러분들 가격이 그래서 좀 엔비디아처럼 빠른 회사들은 빨리 성장하는 회사들은 기울기가 좀 가파르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좀 느린 편인데 이게 산술적 어리스메틱 글로스 커브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상품 공급이 제한된 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거죠. 영어 표현으로 엑스포넨셜 글로스 커브 지수적 성장 커브를 그리는 겁니다. 두 개의 자산의 그런 특성 같은 것이 많이 다르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평범한 미천이 많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저축 계좌처럼 생각하고 모으면 되는 겁니다. 매달 0.0001개를 모으겠다. 그걸 이런 잭 도시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트위터를 만든 천재적인 엔지니어죠. 잭 도시가. 잭 도시가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은 16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 수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께서 올터너티브 세이빙 뱅크 어카운트 그냥 비트코인 저축 계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조금씩 계속 사모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정답이거든요. 대체 저축 계좌로 생각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비트코인이 꽝이 될 가능성이 있냐? 꽝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돈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영국에서 가장 큰 투자 플랫폼 하그레이브 랜스다운에서는 그냥 비트코인이 내부적 가치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금도 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투자를 안 하고 그런데 이거하고 여러분들 잭도시 사이에 좀 갈팡질팡하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1% 중립적으로 6%좀 공격적으로 10%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생각은 내가 꽝이 돼도 그냥 후회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박사님 방송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비트코인 유튜브들이 뜨는데 어떤 분들은 매달 10만 원씩 7년째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떴을 때 그때 투자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그런 후회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자기 행편에 맞춰서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기 이제 며칠 전에 소개했던 자산 배분 6040의 죽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릭 엘드만이라는 그런 자산관리 미국의 아주 저명한 자산관리 회사의 여러분들 릭 엘드만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여러분 벌써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멀지 않았다 5년 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19조 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2조 7천억 불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5배 이상 정도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릭 엘드만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 지금 2조 7천억 시장이 19조까지 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5%까지 배정을 하라는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은퇴자들한테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심지어 여러분 공격적인 사람은 40%까지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 자산에. 40%는 좀 위험하고 10% 정도를 맥시멈으로 삼는 게 좋지 않겠까. 다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바쁘지 않으시면은 방송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진행하게 되면은 제가 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열렬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겠죠. 여기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수적 투자자는 10% 배정하고 중간은 25% 배정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40% 배정하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코인베이스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되고 한국에 계신 분은 빗썸이나 업비트 사용하시면 되고 보안이 좀 좋아야 되니까 탑2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비트코인 또 관리하는데 해킹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블랙록이 여러분들 출시해 가지고 대히트를 치고 있는 IBIT ETF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60불이니까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졌죠. 70불 넘다가 지금 한 60, 한 2, 3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다 형편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아니 비트코인은 왜 저렇게 그냥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을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부분 대기업들은 개인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한 70% 정도를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뱅가드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연금, 기금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대개 70%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30%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여러분들 빅테크 기업 가운데 주가 변동이 가장 심한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이 현저히 낮습니다. 아마 5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심한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가 비중이 얼마나 되냐? 비트코인은 76% 정도가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전돼 가지고 개인 투자자가 30%를 갖고 기관 투자자가 70%를 가질 때까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변동현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반감기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가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57%를 지금 갖고 있네요. 60%가 아니고 57%. 이거는 미국의 어떤 회사 주식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이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리고 회사가 3.6%, ETF가 3.9%.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입을 하는 겁니다. 고액 자산가들하고. 그래서 작은 손에서 큰 손으로 계속 소유 구조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가 30% 정도가 될 때까지는 가격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의 규제 당국도 그런 미국의 IBIT 같은 걸 허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여러분 ETF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자료는 여러분들 57%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최신 자료일 겁니다. 65%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그러니까 가격이 여러분들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70%를 미국의 여러분들 큰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가 70% 갖고 있고 여기 보시죠. 테슬라가 기관 투자자 비중이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테슬라를 그렇게 많이 편입을 안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여러분 50%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테슬라가 왜 그렇게 오르고 내리는 게 심할까?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계속 사모으는 겁니다. 큰 손의 비중이 계속 커지면 가격이 점점 안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업계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엔지니어로 통하는 아담 백 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이 약한 손으로부터 강한 손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점점 가격 안정화 쪽으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담 백이라는 분은 대단히 뛰어난 엔지니어입니다. 이거는 아주 탁월한 그런 엔지니어고 이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가격 하락은 비트코인을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격 변동이 이제 없어진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변동이 좀 심할 때 조금씩 사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보시죠. 모든 투자는 비트코인 투자든 뭐든 간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툴툴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뭘 하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판단을 내린 데 도움이 되시라고. 투자 뒷감당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핵심 포인트를 제시한 이런 마이클 셀리의 3분 강의 이 3분 강의를 보고 한 분이 댓글을 이렇게 남긴 겁니다. 공 박사님 비트코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30대 초팬입니다. 이분은 앞으로 부자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뒷감당을 어떻게 하길래 뒷감당은 자기가 해야지. 아니 뒷감당을 뭐 이런 이야기를 말라고 합니까? 주식 투자나 이런 모든 투자의 뒷감당은 자기가 하는 거지. 무슨 뒷감당을 합니까? 투자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 방송은 이 콘텐츠는 가치가 있고 이런 주장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개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전적으로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영역입니다. 아니 투자를 자기가 해야 되지 성인이 뭐죠. 방송하는 공병하는 사람한테 투자 뒷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이야기지만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한마디 거두는 거죠.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무진장 큰 투자다. 그러나 5년이나 10년 장기 투자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가능성인 겁니다. 100%는 세상에 없으니까. 여기 SMH나 XLK나 QQQ나 SCHG는 99.9% 성공하는 투자입니다. 뭐 이런 데 투자하고 10년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보장된 투자인 거죠. 그런데 리스크를 더 감당하는 비트코인을 들어가게 되면은 100%는 아니고 몇 퍼센트를 이런 투자할지는 모르겠다 이야기죠.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나 밑에 있는 제가 즐겨 여러분들 공병호 TV 시청자들의 권하는 이 투자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투자다 이야기죠. 단 투자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을 대표하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ETF 투자인데 비트코인 투자는 그거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힘줘 강조하는 것이 세상 일이 모든 것이 그렇듯이 특히 투자는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글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투자는 자기가 세운 가설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위험 리스크를 감당하고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돈을 거는 활동입니다. 피 같은 돈을 여러분들 거기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안해동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은 수익과 손실의 주체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뜻합니다. 결국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가장 치열한 지적 활동 가운데 하나가 투자입니다. 피 같은 돈을 여러분들 대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럴 거면 하면 예금 적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투자 뒷감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투자는 그 용어 자체에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두렵고 불확실성이 두려우면 그냥 예금 적금 들면 됩니다. 그럼 예금 적금은 안정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가치가 떨어집니다. 심지어 이런 기축통화인 달러도 2000년 이후에 50% 정도의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절반이 됐다는 것이 실질 화폐 가치가. 2020년도 코비드 이후에 여러분들 달러와 가치는 20% 정도 줄어든 겁니다. 5분의 1이 여러분들 없어진 겁니다. 결국 세상에 안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정된 것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은행에 이런 법정 화폐를 100만 원 갖고 있는데 그게 이러면 안정된 거냐. 보이는 것은 안정되게 보이죠. 100원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안정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안정 자체가 없는 겁니다. 기축동화인 달러와는 2000년 이후 50%의 구매력이 떨어졌고 절반이 됐다는 겁니다. 100달러 가치가 50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2020년 이후 25%가 떨어졌습니다. 원화 구매력은 훨씬 더 심하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금 적금 들겠다면 그것은 예금자의 영역이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원금을 보존하려면은.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앉아서 이러면 까먹는 겁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그냥 앉아서 까먹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앉아서 까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인플레가 불같이 번져나가고 있고 돈 찍어서 경제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설치는데 원화를 부여잡고 예금 적금을 들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의 실물 기반 ETF SCHG, 기술주인 FTC, 반도체인 SMH 그리고 반도체 설계사인 SMHS 등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극도로 변동성이 강한 상품입니다. 세상 용어로 투기적 투자에 해당합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유가 없으면 5,000원 단위부터 시작해서 저축하듯이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형편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모든 투자는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얼마 전 투자업계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피터 린치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월마트를 상장할 때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이 훗날 10년이 흐른 이후에 확신이 생겨서 투자하더라도 30배를 남겼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뭔가요? 자기가 공부해서 확신이 설 때 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투자하고 난 다음에 남 때문이라고 툴툴대서 안 됩니다. 피 같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YK 양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배경 지식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귀담아 듣기만 하더라도 확신이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왜 사람이란 것은 본능적으로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경향이 강하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익숙한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또 어제 한 분이 멋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왜 꺼리느냐. 첫 번째는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고 또 통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데 잘 알 수 없는 두 가지가 이런 곱하기가 됐으니까 더더욱 어려운 것이 비트코인 확신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만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수십 년 다녀도 마음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가슴 깊이 이런 절절히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무슨 집사가 되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를 만난 지 초년생도 단박에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이렇게 이게 가슴 깊숙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뭐 길을 가나 그다음에 밥을 먹거나 방송을 할 때나 어디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단박에 여러분들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고 비트코인을 만났을 때 단박에 여러분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고 비트코인을 알기 시작한 10년이 지나도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장로를 지내도 뭡니까 노년에 들어가 여러분들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드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다른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투자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부채를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감당할 만한 리스크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도 결국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빚 부담을 심적으로 심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체 비투는 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빚에 좀 둔감한 사람들은 빚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저처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 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지 않는 겁니다. 무슨 레버리지 뭐 이런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현찰이 있으면 이런 투자하고 현찰 없으면 투자 안 하는 겁니다. 나는 투자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비투는 절대 반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왜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싶을 겁니다. 여주자금인데 내려가니까 쏙쓰리네요. 당연히 뭐 쏙 쓸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5년 10년 장기 투자하는데 쏙이 쓰게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성적표만 받으면 되는 거지. 주식 여러분들 많이 내려가고 할 때는 주식 계정 당분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견딜 수가 없으면 주식 투자할 수 없는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년마다 여러분 25%씩 까지는 경험이 나오는데 그거 견딜 수 없으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왜 투자하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벌겋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9.84% 내려간 겁니다. 이더리움은 15.94%를 갖고 있는 겁니다. 리플은 여러분 28.24%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 전부 다 벌건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 하나도 신기하지 않거든요.
야, 현금 있으면 조금 더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떨어질 때는 딴 거 없는 겁니다. 며칠간 여러분들 계정 보지 마시고 현금 있으면 조금 더 사면 되는 겁니다. 이때. 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송을 워낙 많이 내보내니까 제가 한 200여 권 정도의 책을 쓴 작가지 않습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거죠.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글을 쓰면 생각을 많이 정리할 수 있죠. 비트코인 투자를 왜 하는가? 제가 글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출시 이후에 1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양한 자산 클래스 가운데 하나로 제가 자리 잡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비트코인 이렇게 이름들 자산 클래스로 자리를 잡았다고 제가 이런 판단한 겁니다.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자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좀 할당해야겠다고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할당해야겠다고 본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을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 개인 투자자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치러야 된다고 내가 판단한 겁니다. 조만간에 개인이 갖기 힘든 가격으로 상승할 것으로 본다. 제가 판단한 겁니다. 제가 이런 전망을 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내가 왜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포함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앞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내가 전망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 앞으로 갖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한 겁니다.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견을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왜 투자하는가 하는 부분을 글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개당 12만 불 수준이 너무 비싸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단기 중기 장기 전망에 기초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11만 불이면 더 좋은 가격이고 10만 불에서 여러분들 살 수가 있으면 더 좋은 가격입니다. 그러나 내가 12만 불대에서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일부를 샀다고 해가지고 후회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가격이 오르면은 11만 불에 샀건 10만 불에 샀건 12만 불에 샀건 13만 불에 샀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대담해지는 겁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의 표현대로 큰 돈이 없으면은 비트코인 투자를 저축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올터너티브 세이빙 어카운트로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저축처럼 모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억 7천만 원을 투자한 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 그러나 17만 원이나 17,000원을 투자하는 건 누구든지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만을 위한 투자는 아닌 거죠. 부자는 한 개, 두 개 단위로 하는 거고 중산층은 0.0001 단위로 하는 거고 개인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은 제가 비트코인 이 방송을 근래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왜 비트코인 투자를 내 자산 가운데서 일부를 포함하기 시작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은 코웃음을 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 이야기처럼 그리고 바이낸스 창업자 이야기처럼 0.1 비트코인도 10년 후에 큰 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0.1이면 여러분들 1700만 원 지금 가격이면 여러분 뭐죠? 1600만 원 1500만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0.6이면 여러분 150만 원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 소액으로 저축하는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혹은 어느 천년에 그렇게 모으면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 붙습니다. 0.1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돼 있을 겁니다. 0.1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큰 돈이 돼 있을 겁니다. 에릭 트럼프 이야기 여러분들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이낸스 창업자가 이런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공급이 2100만 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어떤가? 비트코인 가격은 CEO의 능력이나 외부 환경 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급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될 건 수요만 고민하면 됩니다. 수요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면 그것으로 투자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대단히 심플한 투자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꼭 사기처럼 보이는 투자가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수급 가운데 공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만 본인이 여러분들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다 그럼 투자하면 되고 수요가 꽝인 것 같다 그럼 투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테슬라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실현을 해가 이런 주가가 이런 폭락했다 그런 거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7번째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수요 전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금 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국민연금 같으면 비트코인 투자를 좀 더 많이 해도 좋겠죠. 그러나 못할 겁니다. 리스크가 따르니까. 상장기업이 비트코인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달러화를 갖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기관 투자자 가운데 국부펀드의 비트코인 소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될 것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고액 자산가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이런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 성장 속도가 이런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저는 블랙록의 ETF 이름 성장 IBIT가 출시된 이후에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폭탄이요 폭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확립하는데 저는 평생의 여러분들 노력이 개인적 자유와 개인의 발견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20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5년 동안 그 귀한 인생의 그 이런 귀한 것을 선거 문제를 5년 동안 여러분 올인했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의 개인적 자유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놓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5년 동안 제 인생 전부를 쏟아부은 겁니다. 이제 저한테 선거 문제 뭐라고 주문할 낯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전부를 인생에서 일하면서 5년 동안 투자를 한 겁니다. 선거를 되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가 조선인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거 보고 저는 완전히 여러분들 포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동족을 배반하거나 포기한 게 아닙니다.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데 이 아이템이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평생 동안 추구해온 개인적 자유와 개인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착하게 일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수요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요를. 모두가 갖고 싶은 자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발견한 상품이자 기술 가운데 가장 쿨리스트 이런 상품이 되면 커머디티가 되는 겁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가슴이 열려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눈이 막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To have Bitcoin versus not to have Bitcoin일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런 0.01이라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난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강요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강연하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지금 재테크를 왜 강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뭡니까? 참새입니다. 참새. 독수리 시각으로 한번 봐라 이야기죠. 참새 시각이 아니고.
비트코인은 금, 은, 원자재, 주식 등에 비해서 매우 독특한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커뮤니티 베이스드 자산입니다. 커뮤니티 기반 자산입니다. 일단 작은 분량이라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보유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매력과 특별한 열망을 제공하는 자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런 자산을 여러분들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마존도 여러분들 가져보고, 예?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가져보고, 엔비디아도 가져보고, 여러분들 브로드캄도 가져보고, TSMC도 여러분 가져보고, 테슬라도 가져보고, 전부 다 가져봤지만 가지면은 더 갖고 싶고, 그걸 절대 팔지 않고 오래오래 갖고 싶고, 예? 그걸 가지면 여러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런 자산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병호만 해당하겠냐 이야기죠. 전 세계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맨정신을 가진 사람과 상당수가 이런 열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0.01이라도 더 갖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그냥 병자처럼 갖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팔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걸 꼭 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자산이, 그런 매력, 그런 패션, 그런 차밍을 제공하는 자산은 다시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인구 구성비로 전 세계 40대 50대에 자산 수요가 앞으로 50년간 급증할 것이다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뭘 원하겠냐, 금을 원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금을 원할 겁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제가 비트코인을 왜 투자하는가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강점 외에 비트코인 기반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과 강점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출발했지만 그 상품 기초자산에 기반한 결제가 수수료 면에서 속도 면에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에 이런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강점을 지닌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들 구조적 특성을 대부분 투자자들은 많이 모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란 기초자산에 기초한 소액결제, 대규모 결제, 국제송금에서 발굴의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가격에 이런 반영되면은 최소한 지금 가격이 20만 달러는 돼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합니까? 페이팔에 있었던 데비드 마르크스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의 실용적 잠재력이 가격에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중립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전 세계 모든 결제를 위한 자산으로서의 실용성 단계가 아직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혀 여러분들 결제 수단으로의 유용성을 사람들이 여러분들 피부로 못 느끼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길게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영적으로 인류의 활동의 모든 부분은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혁신과 개선 활동의 역사입니다. 우체국 우편에서 인터넷으로, 마차에서 자전거로, 자전거에서 자동차로 모든 활동이 뭔가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그 거래 비용을 낮추는 가운데 비트코인 기반 결제는 꿈의 상품인 겁니다. 꿈의 기술인 겁니다. 거래 비용을 거의 제로 상태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국제 송금에서 거의 제로로 여러분들 빛의 속도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대형 금융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진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한 겁니다. 16년간의 이런 가격 성장률은 모든 자산군 가운데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자산도 비트코인의 수익성 면에서 경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비트코인의 이런 수익성 면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금세계가 나올 수 있는 최고 이름 사업가 가운데인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이름 노력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사서 모아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부의 격차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o have Bitcoin.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not to have Bitcoin. not to have Bitcoin.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갖지 못한 자로 나누질 것으로 봅니다. 강남 아파트를 가진 자와 가진 자로 나누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여러분들 나누질 겁니다. 그만큼 자산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10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후회가 엄청나게 이런 가슴을 아프게 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한 겁니다.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2030년이 되면 벌써 제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후회를 하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못 내렸을까, 왜 좀 더 가감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심리적 고통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관뚜껑이 이름 덮이는 날까지 이름 제가 후회를 하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이런 비트코인 투자가 완전히 실패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여러분들 최소한 몇 프로 정도를 날려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비트코인을 투자 안 해가지고 2030년도에 내가 밤잠을 설치고 이런 후회하는 왜 그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을까,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친 고통은 엄청나게 큽니다. 기회를 놓친 판단착오를 해가지고 투자 기회를 놓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가슴이 그냥 잠자다 이런 벌떡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제가 이런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제 통찰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 가진 자 대열에 많지는 않지만 서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킹입니다. 킹. 비트코인은 킹이죠. 킹. 비트코인은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수익성이. 장기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식들 다 좋습니다. 제가 전부 여러분들 올인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자산의 1% 10% 정도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 그 외의 투자는 이렇게 안정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안정된 투자를. SCHG 참 좋은 상품입니다. 보면 볼수록 좋은 상품입니다. FTC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어쩌면 미국 사람들이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부자로 만들어줬을까. SMH, SMHX 다 여러분들 좋은 상품들입니다. 밤에 여러분 깨안고 자도 여러분들 실정이 안 될 정도로 다 좋은 훌륭한 상품들입니다. 이런 미국에 나와 있는 4,000개 넘는 ETF 가지고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원칙은 딱 분명합니다. 달러와 자산을 소유할 것. 원화 가치를 방어해야 되니까. 두 번째, 달러와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달러와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상장 ETF를 사야 된다는 거죠. 미국 상장 ETF 4,000개 가운데 이러면 제가 고심해서 뽑은 것은 지금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투자의 주력 부대가 돼야 되는 거죠. 주력 부대. 그런데 보조 부대 가운데 하나를 비트코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 10%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 5%가 될 것이고, 그럼 가격 차가 왜 이렇게 나느냐. 근본적으로 상품 성격이 다르니까. 자산 성격이. 산술적 성장을 하는 것이 기업이고 공급이 제한된 지수적 성장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올해 나온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캐시 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보고서지 않습니까? 2030년도의 비트코인에 대한 아크 인베스트의 가격 전망입니다. 가격 전망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연평균 어떤 여름 자산이 53% 성장하겠습니까? 53% 성장하는 겁니다. 53% 평균 못하면 32%입니다. 잘하면 72%입니다. 대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고 미국의 성장력이 가장 빠른 섹터 투자가 SMH입니다. 33%입니다. AI 붐이 있으니까 한 30%대 기록할 겁니다. 아주 훌륭한 여러분 ETF인 거죠. SMH가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비트코인 투자에 여러 가지 가장 안 됐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비트코인 투자가 여러분들 좀 잘 됐을 때는 53에 72%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 기회를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를 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그 원인을 기관 투자자가 점점 더 많이 소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가 이 보라색 많이 여러분들 소유할 거다. 그리고 금을 많이 대체할 거다. 그리고 통화 가치가 이런 불안정한 국가의 사람들이 점점 더 비트코인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여러분들 이게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53% 성장한다. 지금까지 이 정도 성장해 왔습니다. 53%. 그죠? 그래서 여기에 릭 여러분들 엘드만 미국의 이런 대표적인 그런 재무 컨설팅 업체인데 어마어마하게 이런 파격적인 보고서지 않습니까? 시장이 여러분들 비트코인 시장이 현재 2조 7천억 달러에서 2030년 후 5년 후에 19조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토커나이제이션이 여러분들 16조 달러가 될 것 같으니까 암호화폐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다 뭡니까?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영역이죠.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자산 가운데 만일 40불을 투자했는데 꽝이 된다. 그러면 당신 재산이 140불에서 84불로 줄어든다. 그런데 만일 당신 자산이 여러분들 대박을 친다. 그럼 140원이 524원이 된다. 여러분 미국은 네이션 오브 스페큘레이션입니다. 투기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투기 자체가 역사입니다. 미국의 이런 초기 변방 개척은 전부 다 투기입니다. 투기. 애리조나나 뉴멕시코나 네바다나 캘리포니아 여러분들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 뭐죠? 폐허화된 탄광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금탄광, 은탄광 이런 거. 투기 역사입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여러분들 금을 찾기 위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투기한 역사가 여러분들 미국 역사고 그게 그냥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프론티어 정신, 모험 자본인 겁니다. 서구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스페인 여러분들 갔을 때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할 때 이런 처음에 피사로 잉카 제국 아즈텍 이런 모든 대국도 여러분들 중앙정부가 돈을 댄 게 아니고 모험 자본가들이 여러분들 돈을 대 가지고 잉카 제국을 다 정복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투자 성과를 거기서 얻은 금을 얼마를 여러분 받는 조건으로 병사들도 전부 다 여러분 뭔고 하니까 다 일당을 받는 게 아니고 성과급을 받기로 하고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만일에 이 크립토 암호화폐라고 하지만 다른 분야는 잘 모르니까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솔라나나 도지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니까 카르다노나 이런 건 잘 모르니까 황제주 비트코인에 일단 투자를 하는데 뭐
대개 한 10% 정도 안 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0% 여러분들 베팅해 가지고 이러면은 140원이 126원이 되는 겁니다. 5년 후에. 만일 대박 치면 여러분들 140원이 236원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내가 만일에 생각하는 이런 가설에 맞지 않아 가지고 돈을 다 잃는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140원을 126원이 되더라도 나는 기꺼이 감사하겠다. 왜? 그 기회를 놓친 아픔을 내 인생 전체에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치르는 것보다 비용을 덜 할 거다 본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여기에 5% 투자하면은 만일 꽝 되면은 내한테 얼마 남냐 이거 가지고 노후가 되냐 관계없다 이야기죠. 이 정도면 노후가 되니까 베팅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직접 투자하지 마시고 ETF 사시기 바랍니다. 피델리티나 아니면 블랙록에 있는 IBIT 그냥 찰스 스왑이나 피델리티 가입하셔 가지고 찰스 스왑이 조금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찰스 스왑 계정을 터 가지고 오늘 여기 방송에 미국에서 이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미국에 계신 분은 찰스 스왑 계정을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편합니다. 작업하기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 가지고 ETF IBIT를 사면 되고 한국에서는 IBIT가 막혔기 때문에 빗썸이나 업비트에 가서 직접 사면은 그럼 이제 나중에 좀 많아지면은 이제 콜드월렛 인터넷과 분리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뭐 또 AI 이용하면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구 사가지고 보관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저는 수요 증가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하고 상장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거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한 57%를 갖고 있지만 57%를 갖고 있지만 이게 역전이 될 거다. 10년 20년을 두고 개인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 팔고 그걸 다 기관 투자자나 상장 기업들이 사모아 가지고 이게 지금 기업들처럼 70%나 60% 정도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때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매그니피센트의 기관 투자자 비중이 70%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가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관 투자자는 주로 연금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국부펀드, 대학인 거죠. 현재 국부펀드 가운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데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룩셈부르크 국부펀드 이런 데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런 투자를 하는 데는 스위스 국립은행 이런 데죠. 대학교는 하버드 대학교 ETF 투자를 했죠. 한국이 국민연금이 이런 좀 공격적이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못 내릴 겁니다. 법으로 아마 금지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코모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비트코인도 없는데 콜드월렛부터 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어느 제품인지 다음에 댓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한국에서도 아마존을 통해 다 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개 연기금이
전체 기관 투자자가 128조 달러를 운영하는 모양이에요. 128조 달러. 이 중에 이제 1%면 1조 2천억 불이죠. 2조면 2조 4천억 불 정도 되고. 이제 기관 투자자 돈이 되게 지금은 아주 적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한 1,000억 불 정도밖에.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들의 총 기금이 128조 달러인데 그 가운데 비트코인에 투자된 비중이 올해 1,000억 불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면 본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살 수 없기 때문에 ETF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TF 활성화가 2024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거죠. 막 시작 단계인 겁니다. 여러분 막 시작 단계인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가 막 시작된 건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겠죠. 그래서 투자 적기라고 난 보는 겁니다. 물론 뭐 몇 년 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죠. 1% 미만도 아니고 아주 미묘한 겁니다. 비트코인 할당 비중은 기관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비트코인 할당 비중은 1%에서 5%로 권장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기술주라든지 이런 데하고 상관관계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훌륭한 대체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100 가운데 1%나 2% 정도를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블랙록은 2%를 권유했네요. 비트코인이 최적 할당률을. 이제 점점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지게 되면 2%가 3%가 되고 3%가 4% 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되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보고서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 총규모는 2,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127조 가운데 1%도 안 되는 겁니다. 1%는 뭐 1조 2천억 불인데 2,500억 달러밖에 안 하는 겁니다.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장기업하고 다 합쳐가지고 3천억에 4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코끼리 비스켓처럼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플의 쿡 CEO 보고 야, 돈 갖고 있는 거 안에다 내 갖고 있지 말고 비트코인 좀 사라. 그럼 주가가 금세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암호화폐의 양자 컴퓨터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1200억 유입됐네 올해. 1%도 유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0.2에서 0.3% 갖고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가.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1% 2%까지 늘어나게 되면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겠죠. 여기 이런 최신 조사입니다. 한번 보시죠. 코인베이스에서 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정리한 겁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활동을 늘렸고 202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기관 투자자 4분의 3 이상이 2025년에 암호화폐 할당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59%가 운용자산의 5% 이상을 디지털 자산 또는 관련 상품에 할당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증가하겠죠. 5%까지 늘리는 겁니다. 127조 달러의 5%입니다. 지금 0.2에서 0.3% 정도 되는 겁니다. 최근 조사입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거죠. 방송입니다. 지금 방송 중. 예. 방송 중입니다. 지금. 예. 자, 이렇게 됐죠. 비트코인 외에 다른 이제 알트코인도 투자를 하네요. 84%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활용하고 있고 76% 이런 기관 투자자가 2026년까지 토큰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보시게 되면 2030년도에 19조 달러로 비트코인 시장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17조 달러가 토커나이제이션과 관련된 거였지 않습니까? 이 기관 투자들이 벌써 다 예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규제는 명확해지겠죠. 트럼프 정부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니까 ETF가 계속 이런 허용이 되고 (2025년도에) 87%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2024년도엔 76%였는데 이거는 이제 종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디지털 에셋 스테이킹 분야별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자의 59%가 5% 이상 배정할 거란 겁니다. 암호화폐. 그죠? 5% 이상. 그죠? 응답자의 44%가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군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Distinct Asset Class. 주식, 채권, 원자재, 금 이것처럼 별도의 자산군으로 포함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으로 여러분들 간주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운데 일부를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을 포함하겠다는 거죠. 44%가.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투자자의 73%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솔라나 이번에 ETF 승인받은 거죠. 10월 달에 리플 9월 달에 받은 겁니다. 결제 거래에 익숙한 그런 암호화폐들인 거죠. 이게 이름 놀랍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73%가 비트코인도 갖고 이더리움도 갖고 솔라나도 갖고 리플도 갖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기관 투자자의 에셋 매니저의 거의 50%가 향후 2년 내에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비트코인 상품 60%, 이더리움 상품 56%, 그다음에 솔라나 리플 상품 21%. 이렇게 여러분들 고객들이 한 상품을 응답자의 50% 이상이 토커나이제이션 에셋에 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다. 이런 아마 에셋이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같은 것이 아마 이런 토커나이제이션, 토큰화 시장이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2030년도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방송은 기관 투자자의 수요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뭐 이런 방송이 정신 나간 방송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더. 여러분께서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15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셨으면 1센트에 15개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2007년도에 출시됐을 때 16년 됐으니까 출시됐을 때 1센트에 15개를 아마 샀을 겁니다. 이제 2100만 개 가운데 5.4%만 지금 이제 채굴 남아 있는 겁니다. 채굴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93.75%가 채굴이 끝난 겁니다. 6.25%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채굴 남아 있는 거죠. 가격이 어제 폭락했습니다. 구매하기에 참 좋은 시점이죠. $100대 여러분 이렇게 싱겁게 올라가 가지고 2000불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11만 1000불에서 확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캐시 우드입니다. 아크 CEO인 캐시 우드가 자기 애들한테 주는 재무적 어드바이스는 심플하다는 겁니다. Buy Bitcoin every month. 여러분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Buy Bitcoin every month. 매달 비트코인 사라고 이런 아이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매월 비트코인을 구매하라. 자녀에게 주는 투자 조언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투기성 자산이 아니고 세대 간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인 기초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흔들리지 마시고 정기적인 적립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닥치고 살라는 거죠. 매달 얼마씩. 캐시 우드 이야기인 겁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캐시 우드 이름들 전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봤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5년 후입니다. 최고 150불 150만 달러 평균 70만 달러 평균 71만 달러 기본 사례 평균 기간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금을 대체하고 신흥시장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해서 신흥시장의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을 거기 때문에 평균 71만 달러 최고 240만 달러까지 예상을 했네요. 150만 달러까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한 거죠. 이게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앞에서 본 겁니다. 연평균 53%로 예상하는 겁니다. 저조하면 32%. 그리고 많이 오르면 72%. 그래서 시장 규모가 아주 저조하면은 30만 불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 평균이면 71만 불 많이 올라가면 150만 불 기간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비축하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에서 6.5%까지 할당을 권하네요.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본 건데 이때는 여러분들 법적으로 모든 게 불확실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ETF가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그 다음 가면 더 많이 모이겠죠. 캐티 우드 여러분들 참 또박또박하게 인터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관들은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달에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아크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이후에 비트코인의 청신호를 켜준 이후에야 비로소 비트코인을 자산에 활동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이 연구하고 약속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127조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투자한 것은 올해 10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됩니다. 개인이. 그러면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려야 팔 거죠. 비트코인은 정말 훌륭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 저희 예측은 비트코인이 약 150만 달러입니다. 2030년 우리의 예측은 150만 달러입니다. 10배 넘는다는 이야기죠. 최근 인터뷰입니다. 아주 최근 인터뷰. 아주 최근 인터뷰죠. 기관 유입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 겨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겨우 시작된 겁니다. 다음에 가격 조정되면 들어갈게요. 오를 수 있지만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겠죠. 막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캐시우드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간이 이런 127조 달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간이 스타트가 시작된 것이 2024년 1월 달에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여러분들 허락하고 난 다음에 1월 18일일 겁니다. 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검토한 겁니다. 기관들은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5년도에 불과 여러분들 1000억 달러밖에 투자 안 한 겁니다. 1%를 할당하게 되면 1조 2700억 달러를 사야 되는데 1000억 달러밖에 사지 않은 겁니다. 기관이 여러분들 살 겁니다. 많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고 비트코인은 상품이죠. 비트코인은 이름 공산품입니다. 공산품. 비트코인은 기술이고 비트코인은 상품이죠. 어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을 절대 화폐라고 불러서 안 된다. 나중에 보니까 화폐 기능들 잘 수행하지만 원래 상품이다. 금, 은, 석유처럼. 여러분, 비트코인이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이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은 통화와 관련된 기술이고 통화와 관련된 상품입니다. 두 개가 합쳐지니까 보통 사람들이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여러분 지금 천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천재. 우리는 여러분들 기술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재들 말을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천재입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저니악. 천재입니다. 이렇게 반바지 입고 나와 여러분들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천재적인 엔지니어입니다. 이 사람은. 애플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저니악은
스티브 잡스와 로널드 웨인과 함께 공동 창업 인물입니다. 애플 1과 애플 2를 단독으로 설계한 천재적인 엔지니어입니다.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전문입니다. 자, 보시죠. 창업자들은 빨리 들어와 초기에 투자해야 된다. 비트코인처럼 성장할 것이다. 당신은 푼돈으로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즉시 빼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뛰어들었다가 제로가 됩니다. 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NFT 상품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와 NFT에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수는 정말 엄청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안전합니다.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블록 위에 있는 큰 코끼리입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입니다. 큰 것들을 추구하면 살아남습니다. 중소형주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일본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중소형주 투자가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의 영역이니까 보통 사람 중소형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주식에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폰에서 애플 주식 앱을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제 행복 공식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평화로운 지점을 머리가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데이 트레이드에 대해 글을 쓰고 그들이 겪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재무술을 읽지 않습니다. 저는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 저는 주식에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했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기별 성과가 나올 때마다 이런 가슴을 조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뭐라고 하든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는 테슬라를 투자할 때보다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겁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것보다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겁니다. 그거는 말 다 한 겁니다. 평생에 여러분들 이 천재는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다는 거 그건 본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비트코인은 투자한 겁니다. 비트코인만 투자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크게 본 겁니다. 비트코인이 안전하고 영원할 거라고 본 겁니다. 주식에 투자해야 기업도 성장하죠. 그건 다른 사람이 투자할 거고 내가 안 한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투자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오늘 이야기는 내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도 기회가 있으면 비트코인 투자하겠다는 거죠. 테슬라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국가와 조국의 이런 번영을 위한 그런 거가 아니고 개인이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과 여러분들 나라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놀 수 있을지 알아보기에 초기에 비트코인을 몇 개 샀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성공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어떻게 사나요? 도넛 같은 것을.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작동하는 ATM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실험하고 모든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대단한 양반이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을 먹었고 실험하고 노는 데는 충분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닌 한 한 개의 비트코인을 제가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올랐다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수학적 계산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관심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지갑 계정 코인베이스에 돈을 넣고 꽤나 가격이 올랐던 바로 그 지점에 다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2배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미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투자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을 테니까.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의 공동 창업자의 주장은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보수적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고 결제 수단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투자 목적은 처음에 돈을 벌 목적은 없고 돈은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거나 다른 나라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실험하고 배우기 위해 사용했는데, 그런데 사용해 보면서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르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워즈니악을 왜 소개했는가 하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상품 자체가 기술적 상품이니까 천재가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천재가 어떻게 되는지 본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000불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려면 비트코인 투자하겠냐?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안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하겠죠. 테슬라 이름 1000불 투자하겠냐? 비트코인 투자하겠냐? 비트코인 투자하겠죠. 엔비디아 이름 1000불 투자하겠냐? 투자 안 하죠. 비트코인 투자하겠죠. 대신에 ETF가 다 여러분들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를 갖고 있으니까 개별 주식은 투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새로운 코인이 나와도 중간에 주요 세력이 던지고 나가면 끝입니다. 수요가 없어지니까. 수요가 여러분 비트코인을 그렇게 던지고 나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여기에 천재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을 넘어서 지배적인 암호화폐 자산 네트워크입니다. 도미넌트 크립토 에셋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강력하고 보안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게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기술적 정의인 거죠. 왜 구글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투자하겠냐, 이게 나오네요. 비트코인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한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기술입니다. 더 쿨리스트 여러분들 테크놀로지라, 더 쿨리스트 커머디티라는, 더 쿨리스트 컴퍼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잘 이야기했네요. 역대 최고의 기술적 성공이다. 자, 이제 오늘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알고리즘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이 다 망할 거다,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노벨상의 양자혁명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연산 능력을 강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자 컴퓨팅에 한국 분들도 많이 이렇게 열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슈퍼컴퓨팅을 능가하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를, 양자 컴퓨터가. 그죠?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가 복잡한 걸 빼고 기존 컴퓨터는 전자가 없거나 있는 것을 0과 1, 즉 비트 단위로 표현하고, 이에 비해서 양자 컴퓨터 단위는 0과 1 상태가 중첩된 큐비트이다. 일반 컴퓨터가 2비트이면 0001, 1011 네 가지 중 하나가 되지만 이 큐비트는 네 가지가 동시에 다 가능해 연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커진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런 암호를 풀 수가 있다. 기존 슈퍼컴퓨터는 14년 걸리는 계산을 5분 이내에 풀 수 있는 윌로우를 발표했다. 1만 년에 걸린 난수 증명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20초 만에 해결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고 궁극적으로 24자리인가 이러면 구성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고유한 그런 번호를 다
해독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학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답을 잘하는 그런 AI가 글록이죠. 글록. 글록과 함께 물어봤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됐냐. 비트코인의 24개의 단어 시드 문구 일종의 마스터 카드입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어떤 게든 비트코인을 좀 탈취할 수가 있는 거죠.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해 논의할 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시드 문구 자체를 브루트 포스 무차별 대입으로 풀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깨뜨려 개인키를 훔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양자 컴퓨터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드 문구 자체를 푸는 경우는 24개 단어 시드 문구는 2에 256개의 가능한 조합을 가집니다. 양자 컴퓨터의 글로벌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검색 공간을 2에 128 정도로 줄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우주 나이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방대합니다.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양자 컴퓨터는 불가능하고 전문가들은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기 여러분들 가장 과학 문제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층적인 답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암호 해독 같은 걸 다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큰 위협은 쇼어 알고리즘으로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비트코인 알고리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랜잭션 시 공개되는 공개 키에서 개인 키를 추출할 수 있게 해서 시드 문구를 위해서 지갑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을 위해 수백만 개의 오류 정전된 논리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팅은 100에서 1000 큐비트 수준으로 실용적 위협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자, 그럼 언제 정도 여러분들 그런 기술적이 가능하겠느냐. 2030년대 중반이나 후반에 그런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양자 컴퓨터의 비트코인 알고리즘을 실용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Q데이는 2030년대 중후반으로 예측된다. 큐비트 수가 매년 2배 증가하면 5년에 10년 내에 100만 큐비트에 도달할 수 있지만 오류율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일부 학술 논문은 2035년 무렵에 이것을 깨뜨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드 문구 브루트 포스는 수백 년 이상 가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자, 그럼 보시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은 이미 양자 내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퀀텀 리지스턴스 주요 전략은 포스트 퀀텀 크립토글래피 알고리즘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그걸 이제 대비책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사용자가 양자 안전지갑을 사용하게 되면은 취약한 주소의 자금을 탈취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솔라나 창립자처럼 일부는 2030년까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트코인은 느리지만 안정적인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통해 대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조차 양자 위협을 인정하고 현재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 여러분들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큰 의미를 두게 되면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제가 뭐 이런 데 해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폭락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미국 정시를 잘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10% 이상의 큰 시장 조정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1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0% 이상의 시장 조정은 평균 1년에서 3년마다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이고 20% 이상의 약세장은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처럼 주요 경제적 충격과 함께 찾아옵니다.
장기 투자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돈이 있으면 조금 더 사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20개월마다 한 번, 1년 7개월마다 한 번 정도 10% 이상 하락이 60%의 확률로 발생하는 겁니다. 10% 이상의 조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두려워하거나, 대부분 조정은 회복되는 4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10년까지 좀 가져갈 건데 그 장에 꺼졌다 올랐다 꺼졌다 올라왔다,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기분만 좀 나쁘지. 여러분 그때는 뭐 하는 거 하니까 며칠 동안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자기 정권 카운트를 오픈해가 안 보면 되는 거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조금 더 사고. 이 역사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1987년도에 33.5% 빠졌네요. 2000년에 49%, 2007년에 56%, 세상에. 2018년에 19%, 2020년에 33%, 2020년에 25.4%, 2024년에 10.3% 이렇게 이런 경험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사람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 역사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상향합니다. 망하지 않는 한 우상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10년 동안 어차피 안 팔 건데 중간에 내려가는 게 뭐가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화요일 날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피터 린치입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아주 젊을 때네요. 시장은 때때로 하락할 겁니다. 하락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이 대비하지 않으면 주식을 소유해서 안 됩니다. 뭘 대비하라는 이야기냐. 마음을 굳게 묵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은 5년마다 한 번씩 폭락장이 온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시장은 지난 93년 동안 50번 이상의 10% 이상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93년 동안 50번 하락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시장은 10% 이상 하락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조정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없으면 주식 투자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93년 동안 50번 하락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시장이 10% 하락하는데 그 50번의 하락 중 15번은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세장으로 알려진 겁니다. 2025년 4월 달에 25% 하락한 거죠. 5년에 한 번꼴로 시장은 25% 하락합니다. 2년에 한 번꼴로 이러면 10% 이상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예측 가능한가는 겁니다. 2년에 한 번 10% 이상 하락하고 5년에 한 번 25% 이상 하락한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장기 투자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없으면 주식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하더라도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살려면은 하락장을 공포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현금이 있으면 좀 더 사고 없으면 그냥 닫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해 가지고 29.2% 연평균 성장한 겁니다. 여기 뭐 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 아담 코베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 Don't let the noise distract you. 전문가들이 이런 헛소리가 당신을 영혼을 어지럽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 중이고
AI 레볼루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열되고 있고 미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출 것이다. 불마켓 강세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주눅들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있고 현금 있으면 더 사라 이야기인 거죠. 현금 없으면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자기 정권 계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